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함께 성장해 보려고 하는데요. 비전공자, 코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D그룹 인재개발원에서 일할 때 이런 앱 하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순간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든 앱인데요. 간단한 설문 관리 앱부터 과정 관리, 그리고 여긴 없지만은 펀딩 시뮬레이션까지 필요한 앱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 때마다 시간을 쪼개서 만들다 보니 한두 달은 좋게 걸렸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만든 앱들이 업무 시간을 눈에 띄게 줄여주거나 교육 효과를 높일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한두 달 걸리던 일이 프롬프트 몇 줄만으로 끝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코딩 경험이 없더라도 빠르게 가볍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이브 코딩 굉장히 보기에는 쉬워 보여요. 그리고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해보면요,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요청을 하는 게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요청을 하거든요. 나 게임 만들고 싶어. 나 이런 앱 만들고 싶어. 이렇게 요청을 하다 보면은 에러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아, 이번에는 제발 되라. 재시도를 또 하게 되고요. 아, 안 되겠다. 재시도 하다가 또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엔 정말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프롬프팅을 하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성공됐다라고 성공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막상 해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쉬울 때도 있어요. 쉬울 때는 언제가 쉽냐? 간단한 UI만 있는 거, 간단한 화면만 있는 것들은 정말 쉽습니다. 정말 이렇게 지금 사진과 같이 즐겁게 할 수가 있고 빠르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복잡하다. 그러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은 화면이 프론트엔드거든요. 이 프론트엔드랑 뒤에 어떤 로직이 백엔드거든요. 이 백엔드를 모두 필요로 한다. 또는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의 버전업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한다면은 에러가 정말 끊이지 않습니다. 한 기본적으로 한 10번, 20번, 30번은 마주한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어쩔 때는 수정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그냥 프레시하게 만드는 게 더 빠를 때도 있습니다. 저도 바이브 코딩을 요즘 하고 있는데요.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린다면은 UI, 그러니까 보이는 화면을 스트림릿으로 활용하는 게 정말 간단하게 빠르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롬프트에다가 UI는 스트림릿 써달라고 작성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LLM을 활용한 서비스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그냥 만들게 되면은 오픈 AI API 키가 코드 중간에 입력하게 됩니다. 코드 중간에 있으면은 보안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리고 입문자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env 파일에서 관리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env 파일이 별도로 생성이 되고요. 이 안에서만 내가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리 도구를 정하거나 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와 대화하면서 어떤 도구를 쓸지, 개발에서는 PRD라고 하나요? 그런 문서들을 작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들이 개발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바이브 코딩이 좀 더 쉬워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정말 간단한 내용들, 내가 쓸 도구에 대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습으로 보여드릴 도구는요, 커서 AI를 사용을 해볼 건데, 이 커서 AI를 사용하기 전에 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와 먼저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커서 AI로 시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앱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UI는 스트림릿을 기본 레이아웃으로 요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기능은 생성형 AI를 사용을 최종적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더미 데이터, 그러니까 샘플 데이터를 통해서 퀴즈 앱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또 심화 단계에서는 LLM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생성하고 그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보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아마도 오류가 계속 발생이 될 거예요. 한 못해도 5번에서 10번 정도는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개발하더라도 오류 정말 수백 번은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퀴즈 앱 만들기 실습을 커서 AI를 통해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커서 AI를 다운로드 해 주셔야 됩니다. 커서.com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커서 AI를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2주 동안 무료로 쓸 수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쓴다면은 $20 정도의 월 사용료가 있습니다. 저는 커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실행했으면은 뭔가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되는데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열면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누르고요. 오픈 폴더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폴더 누르고 저는 퀴즈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기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폴더에서 열렸고요. 좌측에 보시면은 퀴즈가 지금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빈 화면이 있고요. 오른쪽 화면이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열고 닫고 아래쪽도 열고 닫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색칠이 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조금 확대를 해서 좀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좌측 화면에는 파일 리스트가 적힌다고 보면 되고요. 아래쪽에는 터미널입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검은색 화면에다 막 타이핑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검은색 화면에 타이핑할 일이 여러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고 가운데 부분은 코딩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은 또는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 화면에다가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코딩을 직접 하지는 않을 겁니다. 프롬프트를 통해서 코딩을 할 건데요.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이 코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코딩하는 화면보다는 프롬프트 화면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프롬프트 화면을 좀 더 확대를 했고요. 여기 선택 드롭박스를 보면은 에이전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에이전트 선택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초기 세팅에 따라서 대부분 아마 오토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좀 통일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모델을 하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유료 버전을 개인적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수는 무료라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클로드 3.7 소넷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퀴즈 앱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프롬프트를 통해서 퀴즈 앱을 만들 건데요. 적고 요청사항을 몇 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좀 알려드렸는데요. UI는 스트림 리스로 할 거야 라고 작성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나요? API 키는 지금은 만들진 않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서 샘플 데이터로 퀴즈 앱을 만들어줘 라고 할 거고요. 데이터 일단은 샘플 데이터로 너가 만들어 달라는 의미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 답을 모두 보여줘 라고 또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만 작성해서 제가 샌드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제너레이팅이라는 이런 문구가 뜨고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뭔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잘 보시면은 빨간색은 이전 삭제된 내용이고요. 초록색은 추가된 내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app.py라는 파일을 만들고 있거든요. 다 만들고 나면은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생겼습니다. 파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너는 계속 생성하고 있으니까 나는 파일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거 보이시죠? 다 새롭게 추가가 된 겁니다. 샘플 데이터가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뭐 데이터 파일도 만들고 있네요.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팅이 다 완료될 때까지. 데이터 파일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추가적인 퀴즈 데이터를 또 입력을 해놨네요. 자, app.py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추가해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앱 생성되는 것들이 완료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클릭입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accept all이 있습니다. 이 all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ccept 또는 accept all이 있거든요. 클릭하게 되면은 이 초록색 부분들, 그러니까 생성된 부분들이 다 반영되는 것입니다. 잘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run 커맨드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앱을 실행하는 명령어는 이것이고요. 원래는 이 명령어가 이 터미널에 직접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apply to app.py 요 버튼, 플레이 버튼만 누르게 되면은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뭔가 인스톨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지만은 실행을 통해서 한 번 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가 된 건 없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요 streamlit 띄우고 run 띄우고 app.py 그러니까 app.py 파일을 실행하는 거거든요.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실행이 안 되네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프롬프트에다가 다시 질문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실행하는지 알지만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실행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주시면은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고 그리고 버튼을 만들어 주거든요. 버튼 있죠? 이걸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안 돼서 보니까 여기 프로블럼에 뭐가 떴네요.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축소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복사가 되나요? 프롬프트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샌드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좀 확대를 했습니다. 예, 뭔가 설치되지 않아 가지고 에러가 났다고 하네요. 자, 이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뭔가 실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퀴즈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 저는 바로 떴지만 여러분들은 검은색 화면에서 이메일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림리 처음 쓰게 되면은 뭔가 몇 가지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만 작성을 해주시면은 이런 화면이 뜰 거고 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퀴즈 카테고리가 기본이네요. 역사 해볼까요? 역사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과학 해볼까요? 과학 문제가 나오네요. 문제 수는 지금 3개까지가 최대네요. 제가 아무거나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제가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제출하게 되면은 퀴즈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결과. 답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택했는데 요거는 잘못됐다라고 제가 표시할게요. 예, 최종 점수 빵점이네요. 잠시만요. 정답을 선택하지 않았다. 지금 그 말이었군요. 표현이 다르네요. 그러면 여러분 수정 요청을 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수정 요청을 해볼게요. 답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문제를 틀렸다는 거지 오해가 있어 라고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네, 제가 수정 요청을 했고요. 이제 다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URL은 여기 떠 있는 이 URL이거든요. 이것을 클릭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거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5문제네요, 이번에. 왜 이 말이 계속 뜰까요? 정답인데도 이 말이 계속 뜨네요. 그리고 채점도 맞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지금 잘 로직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요청해서 수정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맞추거나 틀려도 문구가 계속 나와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맞춘 문제의 수가 채점이 잘못됐어 라고 2가지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1번과 2번을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정이 다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억셉을 한번 누르고요. 그리고 나서 오픈 터미널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이 앱이 열리고요. 다시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그리고 한번 틀려볼게요. 부산 예, 지구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답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정답이다. 예, 오답이다. 정확하게 표시되고 채점이 되나요?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예, 채점 한 문제밖에 못 맞췄나요? 한번 볼까요? 제가 한 문제밖에 못 맞췄군요. 예, 정확하게 지금 채점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제가 퀴즈 앱을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오픈AI의 API 키를 사용해서 LLM으로 문제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로직으로 변경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platform.openai.com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오픈AI의 개발자 플랫폼이 뜨거든요. 여기서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설정 버튼에서 빌링이 있습니다. 빌링을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작은 결제 단위가 $5입니다. $5만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테스트 해볼 것들은 정말로 많이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투자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지금 트라이 하고 있는데 $0.02 지금 오늘 사용을 했네요. 자, 그러면은 결제가 되었다라고 가정하에 대시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시보드에서 API 키를 발급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API 키를 좌측에서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새로운 키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키 이름은 저는 일단 Q로 하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 버튼을 통해서 새로운 키를 발급을 받고요. 이 키를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번만 복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젝트에서 쓸 거라면은 다른 메모장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커서에서 이제 수정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의 API 키로 문제를 생성하고 그리고 생성된 문제를 풀고 싶어 라고 요청을 했고요. 주제를 입력을 받을까요? 주제를 입력받고 자 이렇게 요청하고 그리고 API 키는 .env로 관리할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주제를 입력받고 오픈AI의 API 키로 문제를 생성하고 그리고 생성된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일반적인 이야기로 요청을 했고요. 자, 이렇게 작성해서 제가 한번 샌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픈AI의 API 키를 사용해서 동적으로 생성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지금 코딩을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좌측에 보면은 .env 파일이어야 되는데 .env.example이네요. 예. 굉장히 특이하게 좀 만들어졌는데 뭐 일단 만들어진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env가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뒤에 뭔가 더 붙었네요. 조금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너레이팅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다 여기서 뱅글뱅글 돌아간 게 다 끝나면은 Accept All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되는 동안에 API 키를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env를 클릭을 해서 앞쪽에 적힌 이 부분이 이 파일명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변수거든요. 변수는 어떤 값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변수에다가 이게 이꼴이 대입이거든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거를 좌측에다가 대입한다는 건데 API 키를 여기다 적을 거고요. 이 값을 이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문자 같은 경우는요.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는 뒤에를 지우고요. 저는 큰 따옴표를 써볼게요. 이 안에다가 우리가 복사한 API 키를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붙여넣을게요. 붙여넣고 그리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점 보이시죠? 흰색 점이 보이는데 이렇게 떠 있는 건 저장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코드만 커맨드 S 또는 윈도우는 컨트롤 S를 통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코드는 API 키여서 다른 화면으로 바꿀게요. 좀 축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실행이 됐네요. Accept All을 누르고요. 그리고 env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하나 더 생겼네요. 진짜 env가 생겼네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 코드를 제가 복사를 해서 진짜 env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실행하려면 .env 파일에 실제 오픈AI API 키를 입력하시오. 저 입력했습니다. 터미널에 이거를 실행하세요라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복사해서 사실 넣으면 되기는 한데요. 이 터미널이 어딨나요? 이 점점점에서 터미널 여기다가 넣으면 되긴 하는데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라고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클릭으로 저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생겼네요. 자, 그러면 저는 오픈 터미널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가 또 떴고요. 서버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퀴즈 앱이 나왔습니다. 기본 퀴즈 말고 저는 AI 생성 퀴즈를 만들 거고요.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설정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메시지를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커서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넣고 나서 여기 점 보이죠? 흰색 점. 저장을 안 시켰네요. 그래서 지금 저장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컨트롤 S 또는 맥은 커맨드 S입니다. 눌러주시면은 지금 흰색 점이 없어졌습니다. 저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웹페이지로 가서 제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AI 생성 퀴즈를 클릭하고 새로 고침해도 안 되나요?
그러면 서버를 다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로 와서 다시 실행해줘 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이 안 된 것 같아요. 오픈 터미널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가 떴고요. AI 생성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저는 IU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U 주제에 대한 퀴즈를 생성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생성이 됐답니다. IU의 본명은 무엇인가요? 너무 단순한 질문인데 뭔가 아무거나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모델이 선택된지 몰라가지고 문제의 수준이 좋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린 것도 있고 지금 맞은 것도 있는데 제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맞은 거는 지금 정답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틀렸다, 그리고 틀렸다. 한 개 맞췄다. 네, 정확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 수준으로 봐서는 사용된 모델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델인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떤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를 생성할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코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app.py로 가서 어떤 모델 썼는지 찾으면 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컨트롤 F 또는 커맨드 F를 통해서 GPT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네? 오픈 AI 퀴즈 파일 안에 있다고 하네요. 요 파일 안에 있네요. 자, 사실 이거 비전공자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프롬프트 할 때 요청하는 게 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5 터보를 쓰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GPT-4로 변경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GPT-4로 영어죠. 소문자죠. 변경해줘 라고 요청을 할게요. 요청되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초록색이 새롭게 변경될 부분이고 빨강색이 삭제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억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빨강색은 지워지고 이렇게 초록색은 색깔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4.5가 됐어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생성 퀴즈를 누르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U 해서 5문제 생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U 주제에 대한 퀴즈를 생성 중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뭔가 오류가 발생했네요. 자, 요거를 일단은 이렇게 오류가 나오다니 조금 이상한데 복사를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또 에러가 발생했네요. 에러가 발생한 것 같아. 메시지가 나왔어. 자, 붙여넣기 이제 처리하는 방식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억셉을 누르고요. 다시 한번 앱을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생성을 누르고요. 여기에 저는 IU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생성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생성이 되었고요. 문제 비슷하게 생성됐네요. 예, 아까 전에 영어도 있었는데 지금 영어도 있네요. 예, 비슷하게 생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제출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문제 맞췄나요? 예, 2문제 맞췄는데 결과 한번 볼까요? 예, 2문제 정답이라고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문제를 풀고 리더보드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방금 했듯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에러가 난다면은 다시 한번 커서 프롬프트를 통해서 요청해 가면서 앱을 계속해서 완성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 어떠셨나요? 누군가에게는 쉽게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굉장히 저게 무슨 어떤 걸 하는 거야? 대체 알 수 없는 것 같아 라고 또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또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해서 습득한다면은 분명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브 코딩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